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8월이 극적인 하락을 대부분 만회한 채 마감하였지만 우리 증시는 8월 월봉을 음봉으로 마감시킨 몇 안 되는 머저리들 중 하나였고, 해외 시장은 증시 자체는 장중 조정을 이겨내고 상승 마감했지만 기름이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한 등 강세장으로 보기에는 한 20%쯤 부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핵심이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로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을 하시면 한국 시간 개장 전에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폭이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오전 9시부터 20분간은 이 갭상승한 선물이 보합까지 내려간 등 시장에 영 힘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선형적으로 나타나곤 하진 않았죠. 물론 종가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1870억 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420억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MSCI 리밸런싱 일이라 장마감 무렵에나 좀 큰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지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추세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을 압박한 일이 멈췄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또 매수도 약했어요. 특히 아시아 세션에서 일본 증시가 조심스럽게 상승하고 또 중화권 증시도 나름 강세를 보인 등 시장 전체로 보면 월말 드레싱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오전 10시까지 한 4,000원 넘는 선물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365도 넘기지 못하는 굉장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추가 상승에 실패하면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했던 선물을 빠르게 처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장중 증간 선물 미결제 약정을 모두 털어버리면서 순매도 903억으로 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9월 동시만기까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물이 미결제 약정을 키워가면서 방향성 잡고 한 거, 이거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도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간 아주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위클리 옵션은 금융투자가 아예 그냥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이날은 당일 만기가 돌아온 날이죠. 그날이 아니고서는 그냥 거래에 손을 떼다시피 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증시에서도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을 도입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드는 예가 양매도나 레이쇼 스프레드 같은 이런 숏 감마 전략에 대해서 이거는 델타 플레이도 아니고 배가를 패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감마가 폭발한 다음에 그 찌끄레기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매도와 매수의 스프레드를 HFT로 갈아내는 것이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돈 버는 거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네이키드로 델타 플레이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여하튼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고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지금 8월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9월도 그러한지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몇 년 안에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당국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이거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수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옵션 베리어는 여전히 375에서 350 구간이 가두리 치고 있습니다. 8월 초의 급락 이후로 9월물에서 시장이 급반등할 때 상단 레인지는 높게 잡았죠. 390 이렇게 잡았는데 하단 레인지는 위로 쫓아가지 않고 계속 350선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주봉 음봉 받고, 사실 지난주도 작은 주봉 음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에 대한 해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증시가 다시 종합주가 지수 2500선을 향해서 점진적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아직은 상방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콜 클래스 옵션들에는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는데, 변동성 또한 해외 시장은 다시 15포인트 중반까지 내려갔는데 V코스피 지수는 내려간 게 18.4포인트밖에 안 돼요. 이거는 시장이 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콜옵션으로 이익 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 반대로 하락이 이어진다면 다시 350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기준 2600선을 깨는 정도로 그 정도까지 내려가서는 풋옵션 매수로 돈이 안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방 전환,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상방 전환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힘들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속도가 조절되면서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 총평 때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얘기할 텐데 그때는 아마 시장에 대해서 상방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자면 아직은 상방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뭐 단타로는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따라가기엔 좀 한 20%좀 부족하다. 옵션이 더 다이어트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8월을 어떻게든 강세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변동성은 다시 15포인트 중반까지 내려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유로존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난 한 달간 달려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쇼스 퀴즈가 좀 더 이어질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한편 유럽 증시 강세대에서 최근 유로존 인플레이션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유럽도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이라니 그럼 원인이다. 증시 강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유로존 제조업 지수는 계속 제조업 지수가 계속 내리막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와 물가 하락의 조합이 유로화 약세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증시를 더욱 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로존 장기 채권 위주로 눌림이 나왔죠. 금요일에 발표된 유로존 실업률 지표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물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이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미국 국채도 끌어내리고 또 그래서 9월에도 채권은 못난이 게임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복구나 또 원조 목적이 장기 채권 발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 압력이 유로존 장기 채권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 됐든 8월 중순 이후로는 유로존 장기 채권 눌림이 글로벌 채권 시장이 장기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월말 마감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달러 매수가 들어오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눌렸습니다. 근데 주로 이번 한 달간 초강세를 보였던 오지달러, 유로, 파운드 이런 거 위주로 눌림이 나왔고요. 멕시코 페소와는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PC 물가지표 발표 이후 첫 번째 비달러 눌림이 나오고 이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이후에 또 한 차례 비달러가 비달러가 눌림이 있었는데 뭐 지표 내용 자체가 시장을 움직였다기보다는 실수요에 의한 움직임,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강세를 보였던 비달러가 가벼운 조정을 한 3일 연속 이어갔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무려 마이너스 3.12%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면서 주봉 저가를 만들었어요. 기름은 이렇게 해서 5주 연속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오늘이 유가 하락은 이 오펙 플러스가 이번 리비아 사태 그러니까 정치 불안으로 인한 생산량 하락을 기회 삼아서 4분기에는 강한 증산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애당초 제가 이번 주에 그 리비아 사태 이야기가 났을 때 이거 나왔던 뉴스 왜 자꾸 우려먹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유가를 받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한 달 내내 롱을 밀어붙인 트레이더들이 이 유가가 계속 못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스탑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8월 한 달 내내 유가가 이 자리에서 좀처럼 반등 시도를 하지 못하고 흔들렸다가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회복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CTA들이 포지션으로 유가 숏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9월 첫 거래일이라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유로존과 미국이 제조업 지표 약세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 또한 수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유가는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앞자리로 6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기름 시장에도 지금 8월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에 노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갈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개별 이슈들의 시장이 굉장히 발작적으로 반응했지만 그 사이에서 뭐 유가 롱, 숏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 차라리 탈탈 털리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보는 것은 그 유가의 크랙 스프레드, 그러니까 개별 뭐 휘발유라든지 뭐 나머지 상품들이 점점 상대적인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는 어떻게든 뭐 지금 70달러 선 위에서 버티고 있지만 상품들은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전체 유가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본장 개장 후에는 또다시 오버슈팅을 주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본장 개장 후 1시간 반 동안 흔들기를 하고 새벽 1시 30분까지 눌림이 나왔거든요. 이 눌림이 뭐 적지 않아요. 당일 고점과 저점 진폭이 나스닥 기준 1.5%나 되는 등 꽤 많은 눌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시장을 누른 게 특별히 어떤 업종에 대한 매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교체 매매로서의 매도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으니까 오후에는 한 달 동안 쌓였던 어떤 자투리 숏 포지션마저 싹 스퀴즈 당하면서 개별 종목들 보면 뭐 종가 고가로 끝나거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도 제법 돼요. 자, 8월 한 달간 금융주들 정말 좋았죠. JP모건 올타임 하이 갱신. 그래서 그 외에 또 월마트나 코카콜라도 올타임 하이예요. 그리고 유가가 3% 빠진데 기름 주식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얘는 뭐 거의 빠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랑 이 메인스트리트 경제의 괴리가 계속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미국 대선이 지나면 좀 심각한 조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작 전에 발표된 PC 물가지표 또는 장시작 후에 발표된 미시간대 지표 이런 건 증시 자체는 별다른 영향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본장 시장 후에도 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는 올드 이코노미지 뭐 AI 내러티브가 담긴 주식들은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봐요. 한편 이른바 이 테크 메가캡들이 이미 시장이 주도주 역할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드 이코노미한테 고밸류에이션을 줄 만한 내러티브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올드 이코노미로 간 거지 테크 메가캡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올리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지만 사실 눈먼 돈이 들어왔다고 봐요. 여하튼 그래서 이 테크 메가캡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시총 감소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가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서 시총 증가할 때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증시 반등 자체는 조만간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이 바로 급락한다기보다는 점점 힘이 빠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9월물 SPX 빅스에 대해서 강세콜 스프레드 베팅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죠. 뭐 900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이 정도면 변동성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이 계속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됐든 8월 초의 시장 급락은 모두 회복해서 마감했지만 9월에도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꾸역꾸역 이겨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리스크와 리워드의 관점에서 9월에 롱을 돌려야 되냐 이런 걸 묻는다면 숏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수급으로 눌렸다가 교체 매매 마무리되면서 숏 스퀴즈까지 함께 돼서 마지막 10분에 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 초에도 이 방향성이 미적되면서 9월 FOMC에 대해서 금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고요. 9월 말에 마지막 언더슈팅 주면서 10월과 11월, 12월 이렇게 연말 랠리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핵심은 이 50bp 인하에 대한 압력이 9월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과연 50bp 금리 인하 압력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또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논팝 나오죠. 이게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증시도 bad is bad 이러면서 하락할 것이라고 하고 논팜이 잘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면서 증시가 레벨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뭐 채권이나 통화 이런 못난이 게임 계속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만큼은 미국 대선 이전에는 의미 있게 하락한 일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총평하면서 이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하락 마감했지만 글로벌 증시 8월 강세 마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는 것과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뭐 반도체, 밸류업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징그럽게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이런 업종이나 또 네이버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9월 동시만기에 지금 인덱스 바스켓 비중 맞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매수라고 봐요. 이거는 결코 주도주가 될 수 없죠.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단이 375, 하단이 350의 배리어가 쳐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전장에 어느 방향으로든 시세가 난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그런 시세가 소멸되면서 양옵션 프리미엄만 계속 갈아내는 그런 장이 진행될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은 미국 시장 노동절 휴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별다른 오버나잇 리스크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으나 종합주가지수 2700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따로 포지션 잡고 있는 게 없어요.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 멤버십 대상이 장중 브리핑 또한 없을 것입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